외모가 특출나거나 언변이 출중한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야. 대체 이게 왜 그러냐면 좀 더 심리학적으로 들어가 볼게. 흑백요리사 최종 우승자인 연쇄조림맛 최강록 셰프.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왜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알겠더라고. 최강록 셰프는 자신의 부실함이 드러나는 1차 정서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췄구나 라고 생각했어. 정서에는 1차 정서와 2차 정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2차 정서 안에 숨은 1차 정서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인간관계와 감정의 문제를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니 오늘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야겠지. 사이번. 자, 그놈의 1차, 2차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줄게. 1차 정서는 2차 정서 속에 숨은 연약하고 부드러운 속살 같은 개념이야. 슬픔, 두려움, 불안, 상처, 분노, 수치심, 놀람, 기쁨 이런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1차 정서라고 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1차 정서는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 내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날까봐 반사적으로 억누르고 감추게 되지. 내 약점을 능청스럽게 잘 숨길수록 생존에 더 유리했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밀려오면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된 감정으로 자신을 위장하게 돼. 어릴 때는 그런 위장술이 쉽게 먹히지. 꺼드럭대는 친구를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나이를 먹으며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서 그런 가짜 자신감이 되려 부담스럽고 위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취약한 1차 정서를 투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야. 불안이죠. 네,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핑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깊은 자기이해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말의 내용만 따지면 나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 자체의 기운은 단단하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같이 평범한 먹을들은 1차 정서보다 2차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야. 1차 정서가 연약한 속감정이라면 2차 정서는 겉감정으로 보면 돼. 2차 정서는 1차 정서를 위장시켜주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짜증, 분노, 좌절, 실망, 죄책감, 방어 등이 여기에 해당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 회사에 유독 김대리만 편애하는 부장이 있어. 부장님의 편파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심지어 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를 끼어대는 김대리의 꼴을 보고 있으면 너무 얄밉고 짜증이 나서 한 대 치고 싶더라니까. 이때 느끼는 분노와 짜증, 이게 바로 2차 정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2차 정서를 훨씬 더 쉽게 인식하지.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1차 정서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그들은 분노 아래 숨은 속감정을 들여다봐. 화가 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올라온 감정은 서운함이나 두려움이었을 거야. 내가 밀려날까봐 무서워.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내가 무가치한 인간이면 어떡하지? 지금 좋아요랑 구독을 안 누르면 속상해서 어떡하지? 이런 연약하고 솔직한 최초의 마음이 진짜 속감정인 거지. 이렇게 1차 정서를 인지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 나를 무시하는 상사에게 화가 나고 나보다 잘 나가는 경쟁자에게 짜증이 나는 겉감정만 인식하면 남 탓과 시기 질투 속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몰두하게 돼. 하지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진짜 속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으러 노력하게 될 거야. 왜 자꾸 불안이 올라오는 걸까? 이 불안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뭘까? 1차 정서는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메시지의 역할을 해. 도와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상처, 두려움과 같은 연약하고 보드라운 감정이 느껴지면 속도를 늦추고 그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하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속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일본 음식을 하는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셰프들에게 느낀 위압감을 시기심이나 경쟁심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콤플렉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글을 보며 묘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성숙한 인간의 조건은 본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은 무결하고 완전하다는 착각은 자비를 허락하지 않아. 실패에 소심해지고 흠결에 야박해지지. 나약함은 수치가 되고 완벽
매력은 강박이 돼. 자신을 향한 이런 엄격한 시선은 타인에게도 똑같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의 곁은 늘 불안하고 불편하겠지. 반면 자신의 1차 정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의 부실함도 별일 아닌 듯 수용해줄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돼. 그 안정감이 자연스레 호감을 만드는 거야. 나 역시 서운함을 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 띵 하고 머리를 울리듯 깨달은 점을 글로 적어두었어. 내 에세이의 일부를 읽어줄 테니 편안하게 감상해봐. 기대한 만큼 돌아오는 마음이 크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낀다. 서운함은 외로움에 가깝고 서글픔과 연약함을 닮았다. 서운할 때 단단하게 화를 내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랜 세월 왜곡된 습관적인 감정일 뿐이다. 좀 더 솔직한 반응은 연약함을 내보이는 것. 차라리 아이처럼 우는 것이다. 앞으로는 담담하게 슬퍼해 볼 테다. 조금 더 곁에 있어 주기를, 충분히 나누며 다정하기를, 나긋하고 여리게 부탁도 해볼 참이다.